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할 때 삭발 유형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하시는 형태인데 박스컷 내지는 부분 삭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부의 머리카락을 들쳐 올려서 일부를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머리카락을 짧게 깎습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만 머리가 짧고 그 부위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머리를 이렇게 뽑아내고 나서 후두부 머리를 들어 올려서 깎아서 뽑았기 때문에 들쳐서 내리면 대부분 다 덮여져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후두부 모발을 뽑을 때 위쪽에 정수리가 탈모가 많이 진행이 안 돼 있거나 머리가 밑에까지 긴 장발의 경우에는 매우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안쪽은 머리를 깊이 깎았어도 전체적으로는 많이 덮여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술 후에도 빗질을 통해서 적절히 이렇게 가려주면은 거의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허나 후두부 모발이 세로로 머리카락이 이제 밑으로 자라 내려오잖아요. 근데 안쪽에 머리카락이 이 짧은 부위는 약간 비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감안하신다면 부분 삭발은 가장 많이 하는 형태인 이유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삭발의 형태가 부분 삭발로 이루어지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냥 박스 모양으로 커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역사다리꼴 모양으로 커팅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길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상과 모발의 밀도, 분포, 면적을 고려해서 깎는다면 부분 삭발은 수술 후에도 일상생활 복귀가 매우 유리하며 적절하게 하면 덮이기 때문에 사실 밑에 부분부터 위에까지 속으로 많이 깎더라도 위에 머리가 탈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충분히 많다면 이 머리카락을 내려서 가릴 수 있는 그런 해병대형 헤어스타일의 머리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부분 삭발 케이스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만 이제 삭발을 했고요. 저 정도 하시면 보통 한 2,500모, 3,000모 내외의 부분 삭발 정도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위에서 빗질을 해서 내렸을 때 이 역시 2주 뒤 모습인데 크게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해병대 스타일로 밑에 머리까지 짧게 깎은 스타일입니다. 연결해서 깎는 이유는 가운데 부분만 뻐끔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만 이렇게 짧아 보이고 윗머리는 길고 밑에 머리는 길고 하면 여기만 뻥 뚫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위에 머리카락이 기신 분들은 덮이지만 길지 않으신 거나 탈모가 후두부 여기 그 정수리 뒷가마까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덮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웬만하신 분들은 일부 부분 삭발해서 덮여지는 형태로 하긴 하지만 후두부 모발이 어느 정도 건재하거나 정수리 뒷가마 탈모가 많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사진의 경우처럼 투블럭 스타일로 깎아도 덮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도 이발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헤어스타일입니다. 저희가 미용사분들처럼 머리를 잘 깎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수술에 최적화된 상태로 머리를 디자인해서 헤어컷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면 일상생활 복귀에도 많이 유리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약간 역사다리꼴 모양이지만 좀 넓은 범위를 깎고 덮여지는 형태로 마무리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뒷머리 후두부의 모발 밀도와 모발 굵기가 아주 좋고 뒤로 이어지는 정수리 탈모가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후두부의 범위를 넓게 정사각형 모양 내지는 역사다리꼴 모양으로 많이 쉐이빙을 해도 덮여질 머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량 모발 이식을 원하는 분들 내지는 대량 모발 이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 정수리부터 후두부까지의 모발의 밀도나 모발의 두께는 엄청 좋으신데 앞쪽에 전두부부터 M자 내지는 여기 정수리 꼭대기 뒤로 넘어가기 직전까지의 밀도가 탈모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사실 이런 삭발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병원에서 후두부의 부분 삭발 하시고 나서 빗질을 하는 동영상을 보여봐 드리는데 부분 삭발을 하면서 이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조금만 잘라갖고 사실 다 덮어버리면 좋긴 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는 많은 양의 모발을 추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렇게 줄삭발로 여러 줄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면적의 머리카락은 덮여지기에는 어차피 모자라기 때문에 정수리 꼭대기부터 뒷머리로 이어지는 탈모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제비추리 밑에 쪽 연결된 부분부터 위쪽까지 해서 투블럭으로 해서 안쪽으로 짧게 깎은 다음에 위에서 덮어버리는 스타일로 하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삭발 박스컷의 경우가 10명이 수술을 하면 거의 8명 정도가 그 방법을 택하시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전체 삭발 또는 민머리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이런 스타일로 그냥 수술을 하십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그냥 씹는 부위 포함해서 채취가 필요한 후두부의 공여부 모발 부위가 전체적으로 다 짧아집니다. 절개법으로 하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거의 없는데 비절개 방식으로 수술을 하러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뽑은 부위에 머리가 나냐 이거예요. 왜 납니까? 없어졌는데. 만약에 후두부에서 머리를 뽑았는데 또 나고 하면 수술 10번이 아니라 100번도 되고 이 세상에 아마 탈모는 아예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두부에서 모낭이 1차 수술이든 2차 수술이든 그 이상이든 어느 정도 뽑아서 남아 있어도 뽑은 부위에서 새로운 머리카락이 또 나진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도 후두부의 모발이 엄청 적어 보인다거나 머리가 이렇게 자라서 덮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뒷머리가 적어 이렇게 얘기할 분은 아예 없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바이고, 전체 삭발 두 번째 사례 보면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수술을 절개법으로 하셔갖고 이 절개법 흉터가 이렇게 두껍게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뒷머리를 전체 삭발을 하게 되면 이 흉터 부위가 좀 보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신경 쓰일 수밖에 없으니까 보통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데 이 사진에 해당하는 케이스 분은 그 관계없다, 수술만 잘 되면 좋다, 그리고 또 저를 배려하셔서 제가 편하면은 좋다 해갖고 그냥 본인이 깎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뒷머리 앞머리 할 것 없이 그냥 다 밀어버리고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하고 나서의 사진을 보면은 역시나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전체 삭발 사진하고 동일하게 수천 개의 부분에 이제 구멍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머리로 뭐 가려지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뽑았던 머리가 앞으로 와서 암흑기라고 하죠. 심은 머리가 한번 빠져갖고 휴지기 탈락이 이루어진 후에 거의 3, 4개월부터 한 달에 1cm씩 자라서 슬슬슬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머리를 밀었던 길이와 비슷하게 후두부와 앞머리가 균일하게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는 뭐 어느 정도 자랐다 치더라도 후두부와 옆에는 지저분하게 이렇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건 감안해서는 거기는 그냥 가끔 가다가 이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무삭발, 비절개입니다. 삭발을 전혀 하지 않는 거고요. 말 그대로 무삭발로 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긴 머리카락이 이렇게 쭉 있는데 무삭발은 어떻게 하냐? 펀치 모양이 원기둥 모양으로 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말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모낭을 보존한 때 이렇게 드러내서 빼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빼내기 때문에 펀치가 여기를 커팅을 하면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잡아서 뽑은 이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미리 커팅을 하고 부분 삭발이나 전체 삭발로 해서 뽑아낸 머리카락 길이보다 이 밖으로 나와 있는 이 모낭 전체의 길이가 무삭발로 뽑아낸 머리카락의 길이가 더 짧습니다. 대신에 옆에 머리들은 다 긴 상태로 건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둘쳐봐도 이발한 티는 전혀 안 난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무삭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무삭발로 하신 그 동영상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동영상에서 이렇게 빗질로 딱 해보면은 머리카락이 짧아서 전체적으로 뭐 부분 삭발 박스컷 모양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어느 부분이 이렇게 짧아진 티가 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뽑아낸 주변은 아무래도 밀도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기 때문에 모자를 쓴다거나 하면은 이쪽이 머리가 이렇게 눌립니다. 거기는 머리의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눌리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요. 물론 모자를 안 쓴 상태에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뒷머리가 눌린 채로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는 그 부분이 움푹 꺼진 듯한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사실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도 무삭발로만 2번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정도고요. 이건 이제 보여드리기에 참고하시라는 거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뒷머리 이렇게 약간 눌리는 거는 머리카락이 무삭발 비절개 안 하신 분들, 모발 이식 수술 전혀 안 하신 분도 약간 눌리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비교하기는 엄청 많이 눌려 보인다, 밀도가 확 줄어 보인다, 이렇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모발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나 더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진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모발 이식 수술 방법 중 비절개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많이 질문하는 후두부를 어떻게 한 상태에서 머리를 뽑냐,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부분 삭발, 박스컷 두 번째, 전체 삭발, 민머리 스타일로 이제 전체를 다 미는 거,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무삭발 비절개에 대해서 안내를 해봐 드렸으니까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전에 이 사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어떤 방법으로 머리카락을 커팅하고 수술을 진행하는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